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펭귄 나왔습니다. 펭귄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펭귄이 나온 이유는 무릎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대요. 다리가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리가 이렇게 긴 거 알죠? 무릎이 이 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무릎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난구에서 찾아왔죠. 오늘은 반월상 연골 파일입니다. 시즌 3 세 번째 시즌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식술인데요. 이식하니까 뭔가 좀 거부감을 가져요. 왠지 간 이식, 콩팥 이식, 신장 이식 생각하는데 요거 그냥 연골을 간단하게 떼가지고 넣으면 돼요. 들어와서 내 신체의 면역 반응이 이상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식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식술의 방법에 대해서 초간단하게 조금만 알아볼 거예요. 살짝만 반월상 연골 파일에 대한 기능과 해부학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이식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월상 연골 병변은 옛날에는 그냥 다 연골 절제를 했어요. 그게 답이 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현저하게 변화를 했어요. 특히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연골 소실이라 그러는데 연골 소실이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그 결과가 결국은 퇴행성 변화,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의 역할이 있죠. 연골의 역할은 반월상 연골의 모양은 반달연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반달 모양에 가까운 섬유성 연골 구조물이라고 하고 섬유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꽤 많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탱글탱글해요. 그런데 탱글탱글한 연골이 나이가 들게 되면 수분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가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퇴행성 파열이 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보죠. 저 왜 파열이 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어보는데 피부가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듯이 무릎 연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이상 되면서 나도 모르게 연골이 파열되면은 퇴행성 변화다, 수분이 떨어졌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역할은 뭘까요? 반월상 연골의 기능이죠. 기능은 충격 흡수예요.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없게 되면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무릎이 아파지는 관절염이 온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충격 흡수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체중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체중 부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보는 사진, 위에서 보는 사진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안정성이 있어요. 기계적 안정성이다. 충격을 쭉 받았을 때 밑으로 전달하지만 밖으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또 연골이 관절 윤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영양 공급까지 해주는 반월상 연골, 반월상 연골판, 반월판, 반달연골 등등으로 여러 가지를 불리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모양 좀 알아볼까요? 이게 원주형이라고 해요. 원주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버팀태 응명. 그래서 영어로는 후프 텐션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 그거 뭐냐면요, 여기를 충격을 가했을 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원주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후프 스트레스에 저항을 해주는 거예요. 또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에다가 이런 모양까지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방사형. 촘촘한 그물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원주형 섬유를 지지를 해주는 것이 방사형 섬유예요. 전단력에 저항을 한다. 이런 거는 예전에도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었어요. 원주형이다, 방사형이다라는 예전에 반월상 연골에 해부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실 분은 그 영상 보시면 돼요. 또 이런 모양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정각부, 후각부라 그래요. 여기를 후각부, 정각부라고 하거든요.
전각 후각부를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뼈에 붙어 있어요. 여기는 볼에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 부위들은 뼈에 안 붙어 있어요. 뼈에 안 붙어 있고 관절막에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앞뒤 끝만 뼈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관절막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경우가 되겠어요. 뼈에 다 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과 뒤만 뼈에 붙어 있습니다. 딱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환성 연골 이식할 때는 뼈 이식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부하에 대해서 부하는 체중을 가했을 때 버텨주는 압력이죠. 부하가 얼마나 걸릴까요? 외측 연골은 외측 구획 70%의 부하를 전달합니다. 꽤 많이 부하가 전달되죠. 바깥쪽은 70%, 안쪽은 50%가 돼요. 좀 이상하죠. 바깥쪽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반환성 연골이 외측이 파열이 되면은 바깥쪽 관절염이 많이 와요. 관절의 간격이 많이 좁아지는 거죠. 그만큼의 바깥에 있는 연골이 기능이 큰 거예요. 안쪽은 파열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50% 부하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파열돼도 좀 버텨줘요. 버텨주는데 바깥쪽은 파열되면 70%가 없어진다 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반환성 연골 이식을 할 때도 바깥쪽을 안쪽보다 빨리 해요. 안쪽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관절 부하를 할 때요, 무릎을 폈을 때는 그대로 체중의 50%가 걸려요. 근데 무릎을 구부리죠. 굴곡 많이 쪼그리면 90%까지, 굴곡을 하면은 90%까지의 힘이 실리는 거예요. 관절에 부하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연골이 파열했는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띵뛰기 하고 오리걸음 해가지고 쿵쿵쿵쿵 거리게 되면 바깥쪽 관절염을 더 진행돼. 그래서 바깥쪽에 연골이 없는 분들은 쪼그려 앉는 거, 계단 같은 거, 등산 등등은 피하셔야 돼요. 관절염이 빨리 온다는 거죠. 반환성 연골 소실이 되면요, 관절 연골로의 부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에서 35%까지 반환성 연골이 소실이 됐을 때 무려 350%의 접촉 부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어떤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과도한 면이 있긴 해요. 35%까지는 3분의 1밖에 절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도 아니고 무려 10배예요. 이거는 아마 파열된 부위가 방사형 파열이고 안 좋은 형태의 파열이 아니겠는가 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자, 절제량이 많을수록 좋지 않은 임상 결과들이 나온다는 많은 논문 결과들이 지금도 다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반환성 연골이 파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술보다는 꿰매줘야 된다. 보존술, 봉합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트렌드가 되는데 이 봉합이 어려워요. 봉합이. 절제는 쉽고 봉합은 어렵고 참 힘든 일이에요. 자, 반환성 연골 이식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대상은요, 연골 보존술, 연골 봉합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돼요. 모든 연골이 봉합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너덜너덜거리고 헤어져 있으면 봉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합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연골 결손, 연골 파열로 이미 연골이 소실되었을 때 증상이 있을 때예요. 연골이 없는데 안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연골이 파열이 됐는데 증상이 있어서 아파요. 아프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환성 연골의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기능의 복원을 기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골이 없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넣어주자. 첫 번째는 뭐죠? 봉합 불가. 두 번째는 아프다. 세 번째는 기능 회복이 되겠습니다. 자, 연골 이식술의 기술은 많이 발전됐어요. 골가교라고. 골가교. 전각과 후각이 뼈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뼈를 같이. 뼈에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뼈가 꼭 있어야 돼요. 거의 있어요. 거의. 음부조직만으로 하긴 하지만 뼈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가깝죠 서로. 전각과 후각이 가깝거든요. 이걸 외측이에요. 외측은 여기가 좀 가까워요. 연골이. 그러니까 이 뼈 같이 넣으면은 뭔가 수술이 불편하다. 뼈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통의 뼈로 넣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통째로 넣어요. 통째로.
연골 이식할 때 통째로 이 뼈를 넣게 되고 여기 연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뼈를 통째로 이렇게 넣어요. 뼈를 통째로 이렇게 넣고 여기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봄 브릿지 골가교라고 그래요. 골가교. 그래서 외측에 많이 써요. 외측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골가교는 연골에 뼈가 붙어 있다.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을 같이 넣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데 장점만 이야기하면 같이 넣으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죠. 잘 만들어가면 휴식이 간단하다. 뼈니까 단단한 골성 고정력이 있더라. 동반 술식에 유용성이 있더라. 용이성이 있더라. 라는 등등의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이야기 안 할게요. 너무 기니까 다음 시간에 천천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골가교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키홀 테크닉이라고 그러죠.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열쇠 모양은 어떻게 돼요? 열쇠 모양이 보면 이름 모양이 되죠. 이름 모양. 열쇠 모양 같죠? 이름 모양으로 많이 넣어요. 뼈를 이 모양을 이름 모양을 만들어요. 앞에서 본 사진인데 이름 모양으로 만들어서 연골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트러프 테크닉. 이걸 우리가 구유라고 그러고 여물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브테일. 탕자 모퉁이 모양이라고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다. 그죠? 도브테일. 이런 모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럽. 직사각형의 그냥 모양을 만든 거예요. 직사각형. 이런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예측 반환성 연골 이식술할 때 쓰는데 정각과 후각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봄 플러그예요. 골박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냥 뼈를 갈아서 넣는 거예요. 후각이 넣고 정각이 넣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안쪽 연골에 많이 써요. 내측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내측은 특히나 정각부에 해부학적 변이가 많아요. 이게 이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변화가 많거든요. 또 전방 십자인대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봄 플러그 방식은 유용성이 있고 조금 유들유들해요. 그래서 내측이 많이 쓴다고 그러죠. 변화가 가능하다. 정각부에. 그래서 또 내측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골마개를 쓰기도 하지만 골가교 수술까지 다 가능해요. 이것도 쓰고 다 가능한데,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내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봄 플러그를 많이 쓰고 외측은 브릿지 테크닉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좀 더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환성 연골의 모양을 살펴보면요. 내측 같은 경우에는 정각과 후각 사이의 거리, 길이가 상당히 크죠. 멀거든요. 반면에 외측 같은 경우에는 정각과 후각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측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방식으로 꽂게 되면은 두 개가 서로 맞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브릿지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내측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변이가 좀 많아요. 플러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환성 연골의 모양을 보면 삼각형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쭉 바깥쪽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충격 흡수, 베어링 역할을 해주게 되고, 혈관은 이 바깥쪽에 관절막 쪽에 피가 통하게 되고 30%까지 피가 통한다 그러죠. 바스큘라라이즈드 에어리아, 레드 존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후프 텐션, 후프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모양이 쭉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위에서는 그대로 직선으로 찍어서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후프 텐션, 후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대로 가해지니까 원주형으로 모양이 있다 보니까 반환성 연골이 그대로 들어가서 원주를 따라가서 밖으로 부하가 빠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후프 스트레스, 후프 텐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70% 하중이 걸리고 안쪽에는 50%가 걸린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힙했을 때는 50%의 힘이 뒤쪽에 걸려요. 후각부에는 50%가 걸리는데 무릎을 구부리고 90도 구부리고 무릎 85%의 힘이 뒤에 간다. 제가 9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하죠? 85%에서 90%까지 힘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게 원주형 모양이 되고 이거는 방사형 모양이 되죠. 이렇게 서로 촘촘한 그물 모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화성 연골이 튼튼하고 잘 파열이 안 되죠. 수분이 많이 있는데 수분이 떨어지고 혈관 생성이 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퇴행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죠. 연보조직 골막의 골가위를 사용해서 이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보조직만 이식을 하기도 해요. 요거만 해도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죠? 이것만 해가지고 연골 이식하는데 불안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뼈를 사용해서 봉합을 하면 더 잘 되겠죠. 이것만 해도 붙어요. 연보조직만 사용해서 연골 이식을 하는 분들도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뼈를 넣어주면은 더 잘 들어가겠죠. 큰 뼈를 넣으면 더 잘 들어가고 뒤쪽에 뼈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 뼈를 뒤쪽 뼈를 좀 작게 해서 조금 잘 들어가게 만들자 라고 해서 변형된 움플그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브릿지 테크닉이죠. 요 모양은 그냥 네모난 슬로 모양으로 만들어 놨죠. 연보 조직을 해도 되고 이런 플러그를 해도 되고 블리치를 해도 되고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통적으로는 그 연골 이식의 인디케이션은 연골이 없을 때 그리고 나이가 좀 젊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잘 하지는 않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안 하는 경우는 아프지도 않고 그럴 때 안 하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너무 오래되면 안 해요. 3, 4단계 되면 연보 조직을 하든 플러그를 하든 브릿지를 하든 연골 이식은 대상 안 돼요. 인대가 안 좋을 때도 안 좋고 관절염이 심할 때 콘드랄리진이 뼈의 연골이군요. 뼈에 있는 연골이 안 좋을 때도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구유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연골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브테일 이런 모양으로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등변 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골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키홀이고 저도 키홀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약간 밑으로 뚫려야 키홀 테크닉이 되는데 약간 위로 뚫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트러프 모양이 됩니다. 어쨌든 동그랗게 만든다는 것은 똑같죠. 키홀이나 트러프나 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겠고 이 홀이 있으면 약간 더 그 연골이 더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안정감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키홀 테크닉을 많이 쓰고 있고 도브테일은 이렇게 이등변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네모나게 만들어주는 슬롯 방식까지가 있겠죠. 키홀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키홀로 들어가서 꽉 끼워놓고 키를 열쇠를 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딱 넣어주고 휘딱 돌리면은 이 연골이 휙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뼈가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딱 키 모양이죠? 똑같이 잘 만들었어요. CT 보니까 잘 들어갔네요. 아주 잘. 자, 키홀 방식은 이런 식으로 연골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이 되겠고 네모나게 만들어준 게 뭐라고 그랬죠? 슬롯 방식. 이거는 이등변 사각형은 도브테일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동그랗게 해주는 거예요. 동그란 것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그란 게 왜 좋냐 그러면요. 동그란 게 사이즈가 좀 크면 좀 가끔 되거든요. 쉽게. 예, 그러면 좀 들어가요. 뭐 작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고 네모나게 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가로, 세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 모양은 더 어렵겠죠. 모양이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키홀 테크닉이 안정성도 있고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그 방식이죠. 한쪽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모양은 하기 나름이죠. 10mm를 해서 큰 뼈를 넣어도 되고 좀 작게 5mm 해도 되고 2, 3mm 하는 방법까지 변형된 골막의 표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연골 이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기술이 다 발전돼서 각 교수님들마다 각 병원의 선생님들마다 워낙 연골 이식을 잘하고 계시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만성 연골 파열로 많은 고생하고 계시죠? 이식술을 하라고 하면은 마음이 무겁고 하기 싫고 두렵고 싫고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면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꼭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